안녕하세요.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정환 원장입니다. 흉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켈로이드 피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켈로이드 살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부가 찢어지게 되면 봉합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벌어져서 낫게 되면 치료 후에 비후성 반응이나 함몰 흉터 등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이 많이 남는 체질이라면 단순히 피부를 당겨서 봉합하는 1차 봉합술보다는 해부학적으로 복원하듯이 봉합하는 미세 봉합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흉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켈로이드 살성이라고 말씀하신 환자분들 중에 병적인 흉터 상태인 진성 켈로이드는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사생활을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하면서 그리고 흉터 진료를 하면서 만난 진성 켈로이드 환자분은 딱 2분이셨습니다. 대학병원과 흉터 전문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이 정도 비율로 만난 것이니 실제로 진성 켈로이드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켈로이드 살성이라고 말씀하신 환자분은 처음에 상처가 심했거나 흉터가 관절 부위에 위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돌출된 흉터가 발생하는 비후성 반응이었습니다. 비후성 반응은 정상적인 피부 반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후성 반응을 가진 환자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찢어진 상처를 잘 받는 것에만 집중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부주의한 경우가 많아서 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부드럽고 얇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봉합수술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피부가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강하게 당겨서 꿰매지 않더라도 성인에 비해 실밥 자국과 같은 흉터가 잘 발생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봉합수술을 할 때는 속봉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피부 봉합을 할 때 피부에 당기는 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은 만큼 지방층, 근육층의 두께도 얇아서 피부 안쪽의 구조물이 찢어지더라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얇은 피부 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잘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봉합수술을 할 때 신경 써서 치료하다 보면 얇은 조직도 잘 구분해서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합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상처 관리와 흉터 관리를 위한 3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합 부위가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물에 닿으면 아프기도 하고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 부위를 많이 쓰지 않도록 안정하는 것입니다. 관절 부위나 움직임이 많은 부위가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받으신 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다치기 전처럼 활동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요. 상처 치료 과정의 초기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염증기 시기가 끝나기 전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관절 부위에 봉합 상처가 안정되기 전이라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3에서 5일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실밥을 뽑으시더라도 봉합사 제거 후 일주일은 적응 단계로 생각하시고 조금씩 활동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처 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합수술 다음날 밴드를 떼고 보면 피딱지와 진물이 섞여서 지저분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딱지가 조금 붙은 상태로 상처가 나아도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딱지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실밥 주변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스티치 업세스라고 불리는 실밥 주변에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지가 상처면을 덮은 상태로 나으면 딱지가 있던 모양 그대로 상처면이 함몰되어서 낫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물이나 피딱지는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배지의 역할을 하여 감염으로 인해 염증과 감염이 지속되게 되면 봉합수술이 잘 된 후에라도 흉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단한 봉합 상처라도 2, 3일에 한 번은 병원에서 깨끗이 클렌징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병원에 내원이 힘들어서 자가치료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깨끗하게 상처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는 흉터 관리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봉합 흉터의 기본 관리로 저는 흉터 연고를 바르고 테이핑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흉터 연고는 하루에 2, 3회 얇게 펴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이핑은 처음부터 값비싼 흉터 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테리스트립을 찢어진 상처에 수직 방향으로 붙여서 피부 장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수술 흉터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흉터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흉터가 돌출되거나 단단하게 뭉친다면 메피폼이나 실리콘 시트와 같은 흉터 밴드로 바꿔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찢어진 상처를 봉합 수술 후 흉터를 적게 남기는 방법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순히 피부를 모아서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찢어진 조직을 해부학적으로 복원한다는 생각으로 이중상중으로 봉합 수술을 꼼꼼하게 시행하면 피부 봉합을 하기 전에 피부면은 이미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를 꿰맬 때 살짝 모아놓는 정도로 피부에 압박 없이 봉합 수술이 가능합니다. 흉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켈로이드 피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켈로이드 살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부가 찢어지게 되면 봉합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벌어져서 낫게 되면 치료 후에 비후성 반응이나 함몰 흉터 등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염으로 인해 염증과 감염이 지속되게 되면 봉합 수술이 잘 된 후에라도 흉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단한 봉합 상처라도 2, 3일에 한 번은 병원에서 깨끗이 클렌징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병원에 내원이 힘들어서 자가치료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깨끗하게 상처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흉터 치료는 상처 치료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흉터 전문 병원인 한강수 성형외과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정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